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넘겨받았는데요. 저는 채널A 사회부 기자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그 강연 들으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이글이글 아주 열정을 불태우시는 청년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밝고 편안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지금 소셜 채용의 글로벌 트렌드, 소셜 채용 101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장재호 링크드인 아태지역본부 디렉터인데요. 함께 박수 쳐주실 때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막상 올라오니 떨리네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저는 링크드인 아시아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장재호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스펙도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 중에 한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딱딱한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만큼이라도 저의 세션을 좀 재밌게 꾸려나가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소셜 채용의 트렌드이고요. 채용 담당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마침 월드컵이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얘기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아시나요, 누군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시죠.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풋볼 클럽을 챔피언십을 수차례 30년간 들여 올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퍼거슨 감독이 했던 두 가지를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 시즌에 모이앱스 감독을 부임해가지고 실패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퍼거슨 감독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트위터는 인생 낭비다. 인생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는 인생 낭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5년 전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지금 사진에 있는 분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랑에 빠진 거죠. 하지만 저는 몇 개월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됐었고 이분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봉도 적고 돈도 많이 없어서 장거리 전화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었고 트위터도 있었고 카카오톡도 있었고요. 그래서 3년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박수 한번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의 전과 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차이,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지요. 가끔 축구 선수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소셜 리크루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리크루팅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소셜 리크루팅은 소셜 네트워크, 즉 SNS를 통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왜 많은 기업들이 소셜 리크루팅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조직 변화에 따른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적인 채용 방식으로 찾을 수 없었던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셜 리크루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글로벌 조직 인력이 어떠한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세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맨 꼭대기를 보시면은 기업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즉 CEO, 뭐 CMO, CFO, 뭐 executives 아니면은 뭐 고위급의 뭐 리서치 하시는 분들, 기업에 어마어마하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분들이 피라미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밑에는 그닥 임팩트가 없는 분들, 본인이 하는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해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 그 기업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분들을 피라미드 밑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있는 분들은 보통 헤드헌터였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고급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헤드헌터였지만은 소규모 채용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헬프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가게 앞에 조그만 종이에 모집합니다라는 종이 쪽지, 그 후에는 신문 기사나 잡지에 내는 채용 공고,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모습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피라미드 위에 있는 분들만 임팩트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지만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즘 흔히 말하는 40%에서 80%적인 인재는 정말 우수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조직 문화에 따라서 소셜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요즘 21세기의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 우위를 점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재입니다. 여러분들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수동적 후보자입니다. 찾을 수 없었던 분들, 수동적인 후보자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셜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 세계에 있는 근로자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마켓에 있는 근로자분들 중에 80%는 수동적인 후보자들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업무에 만족을 하면서 별다른 구직을 원치는 않지만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을 수동적인 후보자, 패시브 탤런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 80% 안에 고급 인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채용 방식에서 소셜 리크루팅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이러한 분들을 찾기 위해서요. 이제 소셜 리크루팅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가장 첫 번째는 소셜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기업의 94%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채널을 소셜 네트워크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서 78%는 직접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 중에 92%가 저희 회사인 링크드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4%는 페이스북, 그리고 14%는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분들께는요. 엠플로이어 브랜딩입니다. 엠플로이어 브랜딩이란 무엇이냐면은 고용 브랜딩은 마케팅에서 말하는 제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 작업과 유사합니다. 제품 브랜딩은 고객들의 마음속에 제품 이미지를 지속시켜 고객이 구매 활동을 할 때 자동적으로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상할 수 있도록 고안하는 작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 브랜딩 역시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등 특정 이미지를 기업의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구축해 내면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하면은 보통 맥도날드를 가지 않습니까? 너 혹시 스마트폰 써? 하면 보통 아이폰이나 삼성 전화기를 생각하게 되듯이 고용 브랜딩도 이러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들이 다음 직장을 우리 회사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기업이 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그러한 인재들이고요. 고용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코카콜라를 드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혹은 펩시를 드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하시면은 컨슈머 입장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혹시 펩시랑 콜라가 별로라면은 참이슬과 처음처럼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펩시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시면은 손을 드실 거예요. 저는 콜라를 먹습니다. 저는 펩시를 먹습니다 하고요. 그럼 제가 다시 되물겠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으세요라고 되물으면은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어떤 기업을 가야지 본인과 가장 적합한 기업인지, 어떤 기업을 가야지 본인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을 가야지 가장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업을 가야지 야근을 덜 할지 등등. 그게 employer brand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분들은 가장 신경 쓰셔야 하실 부분이 고용 브랜딩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구직자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구직자들도 기업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꼭 대기업이라서 거기를 가야겠다, 아니면은 항상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니까 거기를 가야겠다라고는 요즘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어트랙트 하시고 싶으시면은 엠플로이어 브랜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십니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기업은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춘 매거진, 타임즈, 글래스도어 매년 서베이를 할 때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항상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브랜딩에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인재를 어트랙트하고 그리고 지금 데리고 있는 좋은 인재를 리테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브랜딩이 소셜 리크루팅 트렌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저희 회사 조사 결과로는 56%의 글로벌 인재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고려할 때 고용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고용 브랜딩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터널 모빌리티입니다. 인터널 모빌리티란 무엇이냐면 내부 채용입니다. 내부 채용은 채용 비용을 줄이고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직을 한 인재들 42%는 본인의 능력과 맞는 일자리가 내부에서 찾았더라면은 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셔야 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일을 떠나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부 인력들에게 다른 기회도 있다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셔야지만은 이러한 인력들을 리테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널 모빌리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HR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포스트 앤 프레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앤 프레이란 무엇이냐면은 채용 공고를 포스팅을 해놓고 본인 자리에 앉아서 프레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인재가 우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달라고요.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포스트 앤 프레이를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좋은 인재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썼는데요. Hire the best person available. 그 뜻은 마켓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셔야 됩니다. Not the best person who apply.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찾는 것보다도요.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찾는 거는 마켓에 있는 가장 훌륭한 인재를 다른 경쟁사한테 뺏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메일 주소랑 제 링크드인 주소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살아서 한국에 대한 애착이 더 많습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고 그 다음부터는 해외에서 쭉 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많이 채용을 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글로벌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분들도 너무 스펙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꿈의 일자리를 찾아서 꼭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글로벌 인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 주신 장재호 디렉터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신부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네, 다음은 핵심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요 주제로 귀한 말씀 주실 텐데요. 장석호 연세대 융합비즈니스센터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장재호 우리 발표하시는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석호입니다. 저희는 형제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말을 우리는 요즘 많이 들었죠.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이 공감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과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채용 방식은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 있는 채용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매칭의 다이나믹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5대1, 이게 뭐냐면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5대1 이하가 37.8%로 제일 많아요. 즉 별반 경쟁이 없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조그만 벤처기업, 거기는 다 사람 오면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채용에서 스펙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지금 이 스펙, 이게 과잉 경쟁이 되는 현상은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저 81대 1 이상이 되는 저 13.3%의 기업들, 주로 이제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가 되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85대 1 평균치가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런데 85대 1로 경쟁이 이제 돼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은 몇 명을 보느냐? 7배수. 이해되죠? 상당한 비율이 약 90% 이상이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 만약에 100명을 채용하는 기업에 700명이 지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7배수가 면접 대상자라 그랬잖아요. 다 면접 보겠죠. 다 면접 볼 거예요. 자세히 좀 알아보고 누군지. 뭐 거기서 뭐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인성,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조직에 화합할 수 있는 거, 정말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닐 건지 등등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100명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8,500명이 온 거예요. 85대 1의 경쟁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이 차선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세요. 1차 서류 전형에서 면접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서류 한 장에 뭘 적어내라 그랬거든요. 학벌,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그거 내고 떨어졌어. 떨어지고 돌아선 사람은 돌아서서 뭘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왜 떨어졌지? 저 사람이 나랑 얘기 한번 못 해보고 내 얼굴도 못 봤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왜 날 떨어뜨렸을까? 내가 제출한 그 종이에 적힌 어떤 숫자 때문이죠. 그게 스펙 쌓기예요. 면접에 가서 스토리텔링을 물어보긴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준비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스펙을 쌓는 거죠. 스펙 9종 세트에 성형수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홍보물에 보면 틀에 박힌 채용은 더 이상 기업의 성장을 돕지 못한다. 그 틀에 박힌 채용이 바로 이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인적성 시험, 3단계 면접이에요.
근데 스펙 쌓기의 원흉은 1단계 서류 전형에 있는 거죠. 자, 이 틀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1,500명이 몰려왔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도 유럽처럼 대학 진학률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으면 아마 이런 현상은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쏠림 현상에서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500명을 면접을 볼 수 없어서 걸러냈는데 만약 면접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접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과거에 면접을 못 봤던 이유는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일일이 다 만날 시간과 공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나 IT가 발달해서 IT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뭐냐? 시간과 공간과 비용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시간 8,500명을 1시간씩 면접을 본다면 8,500시간이 필요한데 한 명의 면접관이 이 일을 하려면 1,062일이 필요해요. 하루 8시간씩 나눠봤더니 1,062일이 필요해요. 그나마 100명이 하더라도 열흘 이상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1,000명이 이 일을 나눠서 하면 하루씩만 투자하면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제러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분산과 협업이에요. 왜 인사 담당자 10명이서 그걸 다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채용은 인사 담당자의 몫이냐는 거지. 내 마케팅 부서에 내 후배 직원 잘 뽑는 거는 그 부서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뭐냐면은 떨어져 있어요. 원격으로 SNS상에서. 그러면 이 시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또 공간의 문제는 당연히 SNS상에서 진행한다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SNS상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그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게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면접을 보듯이 너 꿈이 뭐냐? 너 왜 입사하려고 그러니? 너는 언제 힘들었니? 힘들 때 어떻게 그걸 극복했니? 너 롤모델은 누구니? 그 롤모델이 왜 너의 롤모델이니?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성취는 뭐가 있니? 그 성취는 왜 중요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답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SNS상에서 이제 선배 직원들 1,000명이 인사 담당자 몇 명이 아니라 선배 직원 여럿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명을 서로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SNS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치팅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력서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 그러면 치팅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갈 때 에세이 쓰는 거 그거 치팅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 입학사정관제에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에 내는 그 자료들 그거 그러면 치팅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다 면접 보면서 다 검증할 수 있고 일단은 그들의 진정성을 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 교수가 대신 써준다고 해서 더 잘 쓸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이 1단계 서류 전형의 문제점을 제일 먼저 인식한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안 하고 제일 먼저 그냥 모든 입사 원자들에게 다 인적성 시험을 봐버리잖아.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스펙을 안 보고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학교 다 빌려갖고 그 많은 사람 10만 명을 시험을 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SNS상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1차 필터링을 선배 직원들 여러 명과 응시자 여러 명이 SNS상에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들을 갖고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문제가 나가요. 그 목요일까지 충분히 생각해서 답하면 돼요. 그게 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다 모이면 그걸 가지고
응시자들끼리 상호 평가를 시켜요.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라 해서 평가시키고 그 결과를 또 선배 직원들한테 줘서 선배 직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이 녀석 보기에 비전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얘 꿈이 정말 굉장히 구체적이네? 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5점을 주면 별 5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면접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스펙이 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펙초월 리포트라는 게 나와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응시자들끼리 경쟁하지 않는 서로 다른 분야, 이분은 기술 직군, 이분은 행정 직군, 서로 경쟁하지 않거든요. 티어가 완전히 달라. 그렇게 상호 평가한 그 결과와 선배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다 인성과 관련된 지표들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점수를 내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거 리포트. 저 20가지 관련된 지표 중에 내가 가장 강한 게 무엇이고 약한 게 무엇인지가 이렇게 소팅이 돼요. 이 20가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창의성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기도 하고 다 그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게 달라요. 두 번째, 이 리포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선배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했던 그 평가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레퍼런스 체크죠. 선배들이 이렇게 보고 별 5개 줬고 별 4개, 레퍼런스 체크죠. 그 다음에 그 미션을 주었던 매주 월요일마다 줬던 그것을 이분이 쓴 답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으면 이게 책 한 권이 만들어져요. 40페이지가 나와. 면접 대상자들한테 보낼 때 그 책 한 권과 그 사람을 면접 장소로 우리가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 결과, 이 레포트가 나온 이분들 그 막대 그래프 중에 이제 뭐냐면 우리 회사가 누구를 뽑을까를 그 회사에서 정해요. 기업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인재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창의성을 중요시한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중요시한다. 열정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파라미터를 가중치를 높여주면 그분들이 소팅이 돼. 근데 어떤 회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회사는 정직한 게 좋다. 차분한 게 좋다. 사고 안 치는 게 좋다. 라면은 다른 파라미터를 가중치를 줘. 그러면 아까 1등이 여기 가면은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회사의 인재상에 따라서. 토익 점수는 너무나 획일적이잖아요. 다 900점이 넘어. 저 중에 누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학점 갖고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보시면은 열정과 자신감, 조직의 적응력,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어떤 회사에서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저 사람은 면접 대상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게 나죠. 저 사람은 영원히 취직 못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의 20가지 다른 인성 중에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갖고 있는 다른 강점은 뭐였냐면 자기관리 능력, 문제 해결력, 분야 전문성이 좋았어요.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이 업무가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은 탈락할 뿐이지 이분은 다른 데 가면 이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다른 데 가면은 충분히 취직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서로가 다 다른 거죠. 서로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강점을 찾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잘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 첫 번째 바라보는 그 파라메타가 숫자로 나열된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인성. 이것이 저희가 시도했던 열린 채용의 소셜 리크루팅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스매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 시범 사업을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휴맥스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채용 인원을 전부 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방식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섞어서 했어요. 2014년 상반기에 지금 마사회, 체육진흥공단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공기업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 스펙보다는 나는 나만의 강점을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다. 나에게는 인성이 정말 남에게 설득력 있게 나는 말할 수 있다라는 하는 분은 이 루트를 통해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저희가 모든 채용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숨통을 좀 열어주자. 그렇게 스토리를 갖고 세사에 열정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통로가 있으니 이 길로도 한번 시도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취직을 준비하는 그 많은 학생들, 그들에게 당신은 어떤 숫자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 사회가 첫 번째로 물어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숫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서류 전형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물어보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텔링이 진짜 채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채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5초가 남았어요.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시사점 주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형수술까지 포함된 스펙 9종 세트. 말만 들어도 정말 피곤한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셜 채용이 무엇인지 또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소셜 채용의 플랫폼 과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인난 속 구직난, 그죠? 구직난 속 구인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걸 많이 극복해 보고자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극복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총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미스매치 때문에. 보통 구인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핵심 계층, 핵심 연령대, 경력자 놓고 보면 이제 20대 후반부터 아마 한 30대 후반, 연령대로 보면 한 10서너 살 사이에 그 레인지가 들어가겠죠. 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때 움직이느냐? 내가 절실해졌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액티브 시크라고 하죠. 내가 절실해지거나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구직난소, 구인난소, 구직난은 여전히 발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든 국가 전체적으로든 그러한 미스매치를 극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방법은 뭘까요?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죠.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지금 여기에 한 200~300여 분 이제 앉아 계신데 이 중에 현재 잡을 당장 이제 구하고 있지 않는 분들 중에 혹시 최근 일주일간 과거에 알았던 지인으로부터, 과거에 일했던 동료로부터, 또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알았었던 것 같은,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거나 만났던 것 같은 분으로부터, 또는 그런 회사로부터 입사 제안 내지는 면접 제의를 최근 일주일간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의가 늘어나는 것,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제의가 많아지면 돼요. 과거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한 2~3분이 그런 제의를 받았다면 한 5년 후에는 20분이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해결책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소셜 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소셜 채용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목적지와 지금 현재의 모습 사이에 이제 간극이 많이 있겠죠.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면 되느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 메꾸는 방식들을 이제 플랫폼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앞서 발표하셨던 뭐 링크드인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페이스북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저희와 같은 웰든2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계속 이제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는 얘기를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들어가기 전에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랜드로브라는 이제 주로 오프로드 차량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한 투명 본넷이에요. 본넷이 투명해요. 투명하죠? 그 바닥에 그 지형의 상태가 다 나오죠. 뭐 일반 이제 온로드에서야 필요하지 않겠지만 경사가 많은 이제 뭐 바위 지대라든지 뭐 그런 데 들어갈 때는 그죠? 기울기에 따라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하늘만 보일 수도 있죠. 바닥을 판단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투명 본넷이에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갔을 것 같잖아요. 본넷이 투명해졌어요. 엔진이 어디 갔죠? 엔진룸이 뒤로 갔나요? 투명의 정의가 바뀐 거죠. 투명의 정의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서 카메라를 작동시키면 스마트폰 뒤쪽이 보이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투명해진 거잖아요. 뒤쪽이 보이니까요. 하단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그 화면을 아주 빠른 그 리얼타임에 가깝게 쏘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는 잘 재현하였겠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바뀌는 시대로 가게 되더라도 사실상 완전히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생각들의 차이들, 적용의 차이들 또는 인터페이스와 경험의 차이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소셜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리그전이 있고 이제 토너먼트가 있잖아요, 그죠? 월드컵 이를테면 32강에서 16강을 고르는 건 리그잖아요, 그죠? 모든 플레이 이제 물론 작은 리그들이죠, 조별, 그죠? 조별 작은 리그를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게임을 하는. 그리고 16강전부터는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데 기존의 채용 방식을 굳이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설명한다면 토너먼트예요. 토너먼트. 그러니까 기업이 채용 의사가 있을 때 포스팅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공교롭게도 그 공고를 보지 못한 지원자는 지원을 못하고, 즉 토너먼트는 뭐가 중요하죠? 토너먼트는 내가 상대방을 누구를 언제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해지는 거예요. 운이 많이 따르죠. 그리고 경쟁의 단위가 상당히 작은 경쟁의 단위로 이제 만들어지죠. 경쟁의 단위가 셀로 다 격자형으로 갖춰진 영역에서 따로따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경쟁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이 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바나 지대라든지 이런 밀림지대, 자 그런 데서는 고양이과 동물이 이제 가장 최고의 먹이 사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치타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보통 그러한 동물들은 좋은 큰 강점이 있으면 또 약점이 있죠. 이를테면 치타 같은 경우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고 단거리 달리기 선수잖아요. 뭐 100m, 200m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 선수인데 치타에게 한 3km를 장거리 달리기를 6,000m를 장거리 달리기 시키면 못해요.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치타에게 이제 소셜 채용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순발력에다가 이제 지구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구력까지. 자, 그러면 그 시대로 갔을 때 생태계가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지게 될지,
거기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이제는 치타가 냉장고를 또 쓸 수 있게 돼요. 냉장고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관하게 되죠. 오늘 맹수가 오늘 얻었던 소득을 가지고 오늘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먹을 양식까지 저장해 놓게 되면 생태계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 가능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그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리그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왜냐? 수백 게임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운은 따르지 않는 거죠. 게임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잡시크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시대가 그 시대로 점점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 앞서 통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80%가 패시브라고 했어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되는데 자연스럽게 플랫폼에 의해서 그 80%가 이제는 움직이는 시크들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이 하게 되는 경험들을 보면요, 처음에 어떤 하나의 경험을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거나 그걸 깨어내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의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험들이 쉬워지는 경향들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 상시적으로 내가 패시브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크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나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어떤 제의가 들어와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프로액티브에서 액티브로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즉 전체 총량이 어떻게 변하냐라도 있겠지만 한 번의 경험이 그 다음 경험을 만들어내는데도 소셜 채용 플랫폼이 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액티브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소셜 채용 플랫폼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들은 채용에 있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속성, 신뢰라든지 탑 탤런트를 필요로 한다든지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한다든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성들은 변하지 않지만 트렌드나 기술이나 경험들을 사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플랫폼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지만 속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셜 그래프라는 노드와 타이어로 연결되는 네트워킹 속에서 내하고 연결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내부의 직원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면접 제의가 들어가게 되고 인터뷰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속성은 그대로, 채용에 있어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사업자들은 사실은 속성을 바꾸겠다, 기술을 바꾸겠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트렌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경험, UI, UX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그 서비스는요, 내가 누구이냐가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소셜 채용의 시작 단계에서도 내가 누구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쉐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져요. 즉, what you are를, who you are를 쉐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you do를 쉐어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저희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그 법인 사업자 한 38만 개 되나요? 38만 개 법인 사업자의 평균 종사자 수가 몇 명일까요? 19명입니다. 19명. 법인만 따진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한국에 100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50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종사자 수도 119명밖에 안 돼요. 상당히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패시브 캔디데이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영역이 일깨워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채용 문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앞서 타이틀에 한국형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9명과 119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한국의
소셜 채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죠. 그 숫자가 상당히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는 총 종사자 수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기존에 상당히 활발한 영역들, 이를테면 광고 대행사, 거기에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AE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요. 기존의 플랫폼에서도 이미 다 네트워킹이 너무 잘 돼 있고 대부분 서로 알고 있죠. 자, 그러한 영역은 기존의 채용 플랫폼에도 올라오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한국의 전체 상용 근로자 수 1,100만 명, 19명, 119명, 이 숫자에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해지느냐? 프로파일이라든지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것보다 당신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저희는 포트폴리오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가져가는 거예요. 관계형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를 중심, 즉 주체가 아니라 객체죠. 어떻게 보면 산출물이죠. 내가 누구냐라는 주체가 아니라 어떤 그 산출물과 산출물들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주체가 숨어 있는 거죠.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저는 한국형으로 가게 되는 소셜 플랫폼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는 또는 기존에 또 이제 산출물 중심이 아닌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중심이라면 산출물 중심으로 소셜 채용 플랫폼이 갈 때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영역, 경험들, 강점들, 성취했던 것, 산출물 만들었던 것, 그러한 것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 소셜 플랫폼의 모습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그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직원들을 향해서 레버리징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이미 소셜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속성들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든다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예요.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가 결국은 다른 그 직원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외부에 그 인더스트리 내부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산출물을 확인하는 것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된다는 거죠. 그 산출물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된 경력들, 그것이 사실상 기존의 플랫폼에서 말했던 1차 전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면접의 확률 또는 면접 성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IMC라고 하죠. Integrated Marketing and Communication, 그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통합 마케팅 IMC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플로이어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통합이 되느냐? IMC and Recruiting이 되는 거예요. 즉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에 저는 리크루팅이 함께 녹아드는 활동이 네트워크 공간, 스페이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향후에 단지 채용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통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가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소셜 채용에 있어서의 중요한 네 요소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네 요소를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직원들을 통해서 레버리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산들의 레버리지의 규모는 다 달라요, 그죠? 위험도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2배로 되기도 하고 50%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 지원자와 잠재적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SN 공간에서 레퍼런스되는 참조가 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세 번째, 별도의 트래킹, 지원자 트래킹 시스템이 없더라도 SN 공간 자체가 클라우드로서 ATS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속에 이미 클라우드형 ATS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기존에 공간 속에서는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URL 내지는 자포스팅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고 그 필요로 하는 10%, 20%의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드될 수 있다는 것은 운 좋게 우리 회사의 공고를 노출시켰던 10,000명 중에 누군가를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0만 명, 20만 명에게 피드가 됨으로 인해서 굳이 누군가가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 다가오지 않아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스몰 비즈니스 이제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방식은 반드시 하이브리드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하면 기존의 잡보드형 폼과 또 새로운 소셜 채용 플랫폼의 하이브리드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은 B2B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가 많잖아요. B2B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와 B2C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의 또 접근법이 또 저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림의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게 B2B 이제 사업자들을 위한 이제 서비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B2B 사업자들은 인터널 레퍼럴과 동시에 기존의 잡보드화의 하이브리드형이 동시에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관점이고요. 이상으로 해서 마지막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공유하는 것, 그것보다도 했던 것, 하고 있는 것, 산출물 그것 중심으로 관계형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서 네트워킹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초과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소셜 채용 플랫폼에 대한 유익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김하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연달아 강의를 들으시느라 계속 앉아 계셔서 잠시 팔도 좀 뻗어 보시고 스트레칭도 해보시고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저희 팀 BIJ가 준비한 특별한 연주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Fly Me to the Moon 노래 다 아시죠? 예, 익숙한 멜로디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즈의 여러 장르에 맞춰서 좀 변화를 준 곡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Holy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really vain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for spring is like gone to bitter and Mars.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kiss me. Sing my happy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receive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In other words, I love you. In other words, I love you.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으로 또 저에게 멋진 음악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또 멜로디는 굉장히 익숙한데 또 특별하게 또 연주를 변형시켜서 색다르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소셜 채용, 대안인가 보완책인가. 열린 토론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들은 자리로 올라와 주시겠고요. 준비하는 동안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을 들어서 발표하시기엔 좀 쑥스러우시니까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트위터와 문자를 통해서 좀 질문을 받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social_2014 아이디 치시고 패스워드는 social2014 아니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0-3001-4389번으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바로 앞에 계신 패널분들이나 진행자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열린 토론에 모더레이터로 수고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령 타워스왓슨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타워스왓슨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기령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소셜 채용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용이 갖고 있는 오류점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유행으로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인지 이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 지금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의 구성을 보면 한 60-70% 정도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0-30% 정도의 분들이 인사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러한 소셜 채용이 지금 하고 있는 현행의 관행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종합해서 이렇게 모시기 힘든 그런 강사님들을 한테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물어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시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모더레이터니까 제 권한으로 인해서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세 분이 발표하는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약간 이게 소셜 채용이라는 게 진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했었어요. 지금 중간에 계신 정 교수님이 얘기할 때는 신입사원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소셜 채용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김하수 대표님이나 아니면 정재호 디렉터님이 말씀할 때는 약간 경력 직원에 대한 채용의 모습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해서 먼저 이제 교수님이 신입사원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부터 해갖고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행사의 주체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한 가지 부담이 우리 청년들의 채용, 구직 활동에 있어서의 스펙으로 인한 너무 과도한 에너지의 낭비, 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도 취직하고 나면 고용 실패율,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20%,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용 시장의 이 과열과 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에 좀 관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뭐 직원 뭐 몇 명 안 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였고,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지금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연구했고요. 국회에 있는 미래인재 육성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 시스템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작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경과이고 예. 왜 했는지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진짜로 실제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 기업체에서 이제 인사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다 위에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이라 위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앞으로 저희가 소셜 채용을 갖다 활용하려고 하면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셜 채용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이직률이 낮습니다. 아니면 소셜 채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나 그런 기반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세션 2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례 발표를 할 겁니다. 작년에 그 채용할 때 남동발전은 고졸 채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졸 채용으로 했는데, 기존의 채용 방식이 있잖아요. 서류 받고 이렇게 인적성 시험 보고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50%를 뽑고, 그다음에 이 방식으로 또 나머지를 뽑고, 이렇게 둘을 같이 병행해서 채용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 면접에 블라인드를 했어요. 서로 그냥 섞어서 면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쪽 팀은 성적은, 학교 성적은 되게 중있고 뭐 이런데, 이쪽은 학교장 추천, 전교 막 5등 안에 드는 이런 친구들 둘을 섞어놨고 면접을 봤는데, 이쪽에 있는 지원자들의 그 인성 점수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채용된 두 파트를 추적을 해서 이제 사례 조사를 하고 있으니 잘 적응했는지, 또 그 부서에서 선배 직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본인들은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한 1, 2년 정도 관찰하고 그 결과가 증명이 되면 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오신 취업준비생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하신 사항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이게 질문을 안 드릴,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소셜 채용에서 많이 측정하고 있는 인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고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 간 친구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진정성.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이야기가 아까 우리 김한수 대표님 말씀했던 것이 직접 내가 했던 어떤 행위들의 종합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한 아이들이 이제 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들으면 식상하지 않고 선배들이 보면 다 압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들이 보면 이 친구 한번 보고 싶네 하는 느낌이 갈 만큼의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 또 구체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의 그 진심이 막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 묻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어떻게 안 돼요. 지금 뭐 이거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이력이 스펙 쌓기보다는 진짜 나는 열정과 막 자신감과 또 나는 진짜 가정은 부루에서 뭐 많은 해외 연수도 못 갔다 오고 공부 많이 못했지만 진짜 나는 이 부분은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필터링 될 수 있는 지금 창구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스펙으로는 도저히 그런 대기업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례로 한국남동발전에 고졸 채용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학교장 추천으로만 전교 5등 10등 하는 애들만 뽑았었어요. 재작년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관행이야.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40%는 그렇게 뽑고 60%는 전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부 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성적을 보지 않을 테니까 누구든 지원해도 좋다. 그랬더니 긴가민가 하죠. 이거 진짜 될까 안 될까. 근데 용감하게 처음 시도였지만 학교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되는 어떤 청년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붙었어. 실제로 채용이 된 거야. 그들에게는 지금까지는 한국남동발전이 전력회사로서 꿈의 기업입니다. 한국전력만큼 이렇게 다 가고 싶어하는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꿈의 기업인데 학교의 중위권 성적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뽑힌 거죠. 그 자체가 또 스토리텔링이 돼갖고 자신 있게 또 다른 많은 친구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뿐 아니라 인문계까지 확산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따 발표하실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조차도 자격증이 있다면 왜냐하면 여기는 기술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으로 있다면 누구든 응시할 수 있게 다 개방이 됐어요. 다음 질문은 장재호 디렉터님한테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장 디렉터님 보시면서 부럽죠. 우리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가서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로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한국 회사만이 아니고 정말 에임하이라고 해서 목표를 높게 갖고 글로벌 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지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을까? 한번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를 잘 챙겨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뭐 제 친구들도 봐도 그렇고 아는 지인분들 봐도 그렇고 이 회사 아니면 안 간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졸업을 하면은 나는 대기업을 가야지 안 그러면은 다시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대기업만이 좋은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을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링크드인을 떠나게 되면은 10명도 안 되는 정말 조그만 회사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때 저에 대한 밸류가 더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저는 소셜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링크드인에 가게 된 계기도 링크드인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액티브 잡시커로가 아니라 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제 커리어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스토리를 링크드인에 담아서 많이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한 통의 메일을 받고 저는 링크드인으로 입사하게 된 거고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김세수 대표님한테, 김한수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서치 폼의 거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옛날에 오프라인 헤드헌팅만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온라인이 정말 중간 레벨부터 신입사원까지 이렇게 빨리 확산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소셜 리크루팅이 그런 정도의 온라인 헤드헌팅 같은 그런 확산 속도로 마켓이 커질 것인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예스라고 답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근거를 좀 설명드리면 그 글로벌 컴퍼니인데 이를테면 전 세계 이제 직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지역에 이제 사무실과 이제 공장들과 어떤 뭐 라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30만 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회사 내부에 어떤 인트라넷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트라넷에는 내부의 직원들이 그 부서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 필요한 내용들이 포스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3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 이를테면 잡을 갖고자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한 30억 명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30억 명이 또 그러한 시스템을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향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소셜 채용의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회사 안에서 30만 명이라는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바깥에서 헤드헌터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내부의 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외부의 30만 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고 그 인터랙션에 새롭게 발생되는 인터랙션 때문에 누군가가 대응해줘야 되는 많은 영역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겠죠. 즉 헤드헌터들이 해야 되는 일의 성격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발굴, 확보 이제 거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발굴, 확보는 기본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보가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레퍼런스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크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산출물을 통해서 기업 하나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또 방대해졌죠. 그러니까 잡의 형태, 헤드헌터들이 일하는 것의 형태가 조금씩 이제 변형되어 가면서 더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때 철없던 시절에 내용을 잘못 올렸다. 많이 SNS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울 수 없는데 사실 요즘에 잘못 SNS에 올리게 되면 그게 평생 따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충고를 주실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또 다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사실 개인이 올린 거에 대해서 아무리 회사를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검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일단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SN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를테면 지극히는 아니 비교적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어떤 잡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과 그렇지 않은 플랫폼이 과거에는 이제 경계가 조금 뚜렷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뚜렷해지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뚜렷해질 때 내가 잡이나 리크루팅이나 또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방금 질문 주셨던 문제들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겠죠. 다만 다른 또 네트워크 공간에서 남겨져 있는 글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SN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라기보다도 뭐 블로그를 이용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남겨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 휘발되지 아니하는 컨텐츠가 쌓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그 영역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 채용 플랫폼이 확산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에 휘발되지 않은 컨텐츠들이 이제 남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서 어쨌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죠. 다만 그에 대한 주의는 항상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른 내용은 이제 세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채용 이슈인 소셜 채용이 찬반으로 나누어서 뜨거운 논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공채가 한꺼번에 신입사원을 많이 뽑고 있고, 사실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해고라는 것 자체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저성장 시대,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건 아마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마 기업체에 계신 분이 하신 얘기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답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질문에서 혼란이 좀 있어서 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로 채용하는 것이 이제 링크드인이나 또 우리 자코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리고 그런 사람을 이제 찾고 서치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개방형,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개방형 SNS가 있고, 저희들이 시도했던 거는 폐쇄적 SNS였죠. 그 기업의 그 특수한 목적을 오프라인에서 하던 면접을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했던 이제 폐쇄적 SNS고, 이 두 개는 좀 분리돼야 됩니다. 이 폐쇄적 SNS에서는 과거에 올렸던 뭐 자기의 옛날의 허물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그걸 이렇게 유념해 두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그거 사람은 성숙해가고 발전해가는 건데 5년 전에 했던 그거 갖고 지금을 평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거는 폐쇄적 SNS 상에서는 그런 것들 갖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희 폐쇄적 SNS가 지향했던 게 바로 이런 공채가 갖고 있는 지금 그 구조적 문제점, 다 대면으로 뭘 해야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소리로 그냥 후루룩 훑어내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게 저희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김하수 대표님이나 아니면 장 디렉터님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자체가 인플로이먼트 브랜딩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 춘추 좌 시전에 보면 그 양금택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금택목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새는 자기가 앉을 좋은 나무를 고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부터도 많은 인재들은 정말 자기가 일할 곳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셜 리크루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이 이 자신의 회사를 잘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분.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셜 네트워크를 다 쓰셔야 됩니다. 멀티플 채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저는 링크드인에서 근무를 하지만 꼭 링크드인만 쓰세요라고 절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파워풀한 거는 바이럴한 거지 않습니까? 많은 채널을 이용하시면 이용하실수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치를 할 수 있고 엔게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고용 브랜드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인플로이들의 어떤 이제 인게이지먼트와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앞서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용 브랜드로서의 인플로이어 브랜드로서에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는 사이즈의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고용 브랜드를 올리세요라는 것은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고용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업은 올라가겠지만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그 직원들이 결국은 우리 회사에 우수한 잠재적인 탑 탤런트들을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결과적으로 고용 브랜드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노력,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그게 높아져도 좋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는데 큰 영향을 못 줬다면 이제는 소셜 채용 플랫폼이 그러한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면 좋은 탤런트를 갖고 있는 좋은 탤런트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플랫폼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특히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이번은 좀 더 장 디렉터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소셜 채용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상장될 때 가장 고가를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소셜 채용을 통해서 성공한 어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례를 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년 전쯤 롤스로이스라는 회사의 인사팀들의 미팅을 하는데 잠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재였습니다. 롤스로이스라는 회사가 하는 업무는 엔진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에서 인재를 뽑을 때 엔지니어를 뽑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고가의 차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롤스로이스였습니다. 롤스로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세일즈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IT 부서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롤스로이스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롤스로이스는 심지어 저도 그랬고요. 엔지니어들만을 위한 회사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롤스로이스는 정말 최고의 세일즈, 최고의 마케터, 최고의 IT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한 게 엠플로이어 브랜딩입니다. 우리 회사에도 정말 좋은 세일즈 팀이 있고 정말 좋은 마케팅 팀이 있고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세일즈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IT 기술,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좀 해라라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분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 세일즈 피포 혹은 탑 마케터들, 탑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IT 분들도 지금 롤스로이스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가장 좀 쉬운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구글이랑 이웃입니다. 캠퍼스도 같이 쓰고 바로 옆에서 사무실을 많이 같이 쓰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 사무실을 한번 가봤는데 저는 디즈니랜드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최고겠구나. 이러한 곳에 정말 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하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엠플로이어 브랜딩은 엠플로이어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글 사람들은 정말 구글러처럼 삽니다. 그런 문화, 그런 조직 사회에서 항상 본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기업은 이것을 바깥으로 계속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엠플로이들이 말해야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구글과 롤스로이스의 사례가 가장 소셜 리크루팅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 그리고 엠플로이어 브랜딩을 통한 인재를 어트랙트하는 방법,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잠재적인 수동적인 후보자를 찾는 방법들이 아마
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요. 2013년 초 통계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31만 명이었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못 뽑아서 비어 있는 일자리가 27만 개였습니다. 즉 뭐냐면 27만 개 중에 2만 개는 대기업, 25만 개는 중소기업. 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이 안 가요. 그게 27만 개고 31만 명은 청년 실업자로 그냥 회사를 안 가고 있어요. 이 미스매칭이거든요. 이들은 이 회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라지만 정말 좋고 가서 일하고 싶고 비전이 있다라는 기업이 있다면 이들도 혹시 한번 생각해보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열릴 텐데 정보가 지금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1만 명은 다 삼성전자랑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존심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안했던 그 폐쇄적 SNS는 공채라고 하는 이 구조적 문제를 조금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그 정보의 단절과 또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그 인플루언 브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런 공개적 개방형 SNS 상에서 그게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 양쪽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아까 질문이 SNS가 대안이냐 보완이냐 했는데 둘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실 저희가 보면 채용이라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는 선발하는 과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대표와 장재호 디렉터는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장석호 대표님 교수님께서는 선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소셜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이 갖고 있는 우리 제도에 대한 불안정성들을 좀 보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액티브 시커, 패시브 시커, 그러니까 뭐 잡을 계속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자주 그 직장을 옮기거나 계속적으로 외부에 대한 어떤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뭐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겁니다. 라고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잦은 이직에 대한 낙인과 지원자가 아니지만 뭐 다양한 방법, 특히 뭐 직원을 통해서든 추천을 통해서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지원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현재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사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죠. 그 사람을 봤을 때 평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의 이제 채용은 공고를 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자만 이제 대부분 본 거죠. 그 지원자들 보기 때문에 그 지원자를 보는 평가 기준 잣대와 지원자가 아닌 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관심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잣대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저는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지금까지는 전자와 후자의 비율이 거의 한 9대 1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셜 채용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비율이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좀 희석이 되거든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원자가 아닌 풀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잣대는 달라지는 잣대가 적용될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옮겨가겠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게 5대5 비율로 가는 데는 저는 머지 않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럼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설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설문을 해보면 앞으로 더 중요한 어떤 그 모임에 대한 그런 것들 자체는 어떤 직장에 대한 소속감보다 자기의 분야에 대한 소속감들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첫 발을 내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앞으로는 직장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것들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가서 정말 내가 즐겁고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느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거기 쪽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마케팅도 늘어날 것이며 더불어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자아보포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게 저희가 보는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오늘 정말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폭넓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마치면서 소셜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모집에 대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SNL 모델로 채용에 대한 어떤 선발까지도 충분한 대안의 모습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대안적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토론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토론 진행에 수고해주신 김기령 대표님과 또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15분 정도 우리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휴식 후에는 세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바로 앞에 보시면 커피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로비 오른쪽에 마련된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 바로 앞에 전시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휴식하시면서 좀 둘러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시 5분까지는 다시 이곳 행사장으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